사또 테레비. 어떤 일 때문에 온지 아세요, 사또? 몰라요. 불렀잖아요. 네, 앞에 계신 분 어떤 분 같아요? 학생? 오. 아줌마 아니지. 못하겠어요. 와. 저희 법인 서포터즈 학생분인데. 아, 그 친구들? 네. 그럼 한번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스쿨이라는 거 혹시 알고는 있죠? 뭐 얼핏 들어봤어요. 뭐 공부하는 데 아닙니까? 뭘 공부하는 데인데? 법. 오, 잘 알고 있네요. 여기 들어온 짬바가 몇 개월이야? 2개월인가? 어떻게 입사를 했는지도 참 궁금하다. 그거 나중에 얘기해줄게요. 궁금하죠? 아, 진짜 인터뷰 못하겠어. 오, 이상한 사람이네? 먼저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말을 하는 걸 진짜 좋아해서 약간 직업으로 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실제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지만 아무튼 변호사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면 좋은 직업이잖아요. 그래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에는 그게 되게 컸던 것 같고 로스쿨 합격하려면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? 희망, 사랑, 끈기. 사랑은 여기서 왜 들어가는 거야? 뭐에 대한 열정, 사랑? 열정! 열정! 제가 입시할 때랑 좀 뭐 분위기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2017년 하반기에 입시를 준비를 한 거라서 그때는 뭐 학토립이라고 해가지고 C 측면에 있어서는 무조건 정량 지표들이 중요하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학점이랑 리트 점수가 사실상 거의 80, 90% 이상인 것 같아요. 그러면 리트가 중요하다 하셨는데 네. 그럼 리트 시험을 잘 보는 팁이 있으신가요? 제가 또 이거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리트를 되게 잘 봤거든요. 그래서 리트를 잘 보시려면 저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많은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위해서 그거를 막 공부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신문도 자주 읽으시고 하면서 그렇게 지문에 많이 나올 만한 단어들을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건 좀 오래 걸리는 일이겠죠.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이 지문 내용을 내가 100%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지문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다 이해하고 거기에 딸린 세 문제를 뭐 예를 들면 풀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. 리트는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다 보니까 그냥 지문을 대충 이해하고 5개 선택지 중에 제일 답에 가까운 걸 고른다는 심정으로 푸셔야지 뭐 내가 이 지문을 완벽히 이해하고 이거에 맞는 정확한 정답을 찾겠다라고 하시면 시간이 모자라지기 때문에 리트를 풀 때는 좀 다음으로는 이제 로스쿨에 들어가신 후에 대한 질문을 할 건데요. 네. 로스쿨 들어가면 학점 따려고 네.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셨는데 네. 그중에서 성적을 잘 받는 팁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? 네. 제가 사실 막 성적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뭐 잘 본 학기도 있고 못 본 학기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제 사례보다는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주제들이 있어요. 그 쟁점별로 문제가 나왔을 때 자기가 답을 어떻게 쓸 건지를 그냥 시험 답안지를 쓸 그 문단을 다 써놔요. 그냥 그 다음에 그걸 계속 수정해 가면서 통째로 외워요. 그걸 모든 쟁점에 대해서.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시험 문제를 보고 이 쟁점이 다 나오면 그냥 외운 게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한 달 전부터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그걸 계속 수정해가면서 외워서 그걸 시간 내에 다 쏟아부은 애랑 문제를 보면서 이건 이렇게 쓰고 아닌가? 이러면서 막 지우고 쓰고 이거랑은 사실 비슷한 내용을 썼어도 채점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답안의 완성도가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럼 이제 로스쿨 탈출하고 변호사가 딱 됐어요. 법관들이 진짜로 좀 워라밸이 안 좋다고 생각하나요? 좋아했는데? 여기도 좋아. 6시 끝나면은 넷플릭스 보고 그래. 이거 사장님한테 그것도 전달드려야 해야죠. 되는 거 아니에요, 이거? 대표 그것도 라미. 솔직히 변호사들이 일반 회사원에 비하면 워라밸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. 사내 변호사로 가신 분들은 근데 뭐 그렇게 워라밸이 안 좋은 것 같진 않아요.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 다니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워라밸이 안 좋은데 그 업무의 주체성이랑 자율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더 넣다 보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와요. 아무래도 이 일을 좀 완벽하게 더 잘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. 물론 이제 이것도 회사마다 다르고 뭐 이제 업무 분야마다 다르고 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냥 변호사랑 변호사가 아닌 일반 직장을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좀 워라밸이 안 좋긴 하죠. 그러면 앞으로 네.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으신가요?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냐? 약간 굉장히 대표님이 하실 것 같은 그런 질문이었어요, 사실.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뭐
질 사건을 이기는 변호사가 물론 되고 싶지만 그걸 목표로 삼기에는 제 능력이 아직 그 정도라고도 생각을 안 하고 있고, 그래서 저는 사건 결과를 떠나 사건이 끝나면 수고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은 게,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는 아무래도 의뢰인분도 당연히 속상하시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뭐 변호사를 이제 뭐 좀 질책하시는 분도 있고 서운함을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고, 근데 뭔가 그 의뢰인분이랑 소통하는 과정이나 일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분을 잘 응대해드렸다면, 이분이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느끼셨으면 조금 결과가 안 좋아도 그래도 수고했다고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. 그럼 사또는 앞으로 어떤 법관이 좀 되고 싶어요, 변호사? 여기 오면서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. 그때는 내가 좀 이게 놀고 먹을 생각을 했거든요.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. 오, 근데 놀긴 해야 돼. 이게 무슨 소리죠? 좀 주변 사람들한테 법적인 자문들이나 아니면 상담 같은 게 많이 들어와요? 친구가 없는데 친구 해줄래요? 네. 어떻게 그래요? 이제 자문해주면 되겠다.